어쩌면 그런 말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쯤 늦어도 괜찮다고. 그러니 천천히 걸어도 좋다고. 그런 위로의 시간이 걷고 싶어질 때면 그곳에 괴산이 있습니다. 나는 새도 쉬어 넘는다는 험준한 산들이 고을을 이룬 곳 괴산. 나무 위로 숱한 계절이 쌓이고 그 시간만큼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도 깊어진 이 옛길을 여행의 시작으로 삼은 건 이 산자락 구비구비마다 사람이 살다간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중령, 추풍령과 더불어 남북을 잇는 새 고갯길 중 가장 험했다는 조령. 제가 이번 겨울에 눈 내리는 걸 제대로 못 봤거든요. 오늘 원 없이 눈을 좀 보는데요. 하지만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에겐 장원급제 금이 환영길로 통했다는데요. 거기엔 재밌는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풍령이나 중령보다가 이름이 좋았던 거죠. 대나무처럼 미끄러지지도 않고 추풍 낙엽처럼 흩날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가장 안정적인 길이어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면 그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오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직접 올라보니 오히려 이 풍경에 반해 과거 보러 가는 곳조차 있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아득하고 눈부신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근사하네요. 그렇죠. 이곳에 닿으면 이렇게 누구나 같은 마음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조령을 따라, 조령길, 선부길을 따라 좀 걸어오셨잖아요. 예. 오시면서 좀 좋은 풍경 좀 많이 보셨나요? 지금 겨울 그 눈꽃 산행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 겨울 되면은 겨울의 묘미는 그래도 눈을 밟고 온다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싸늘한 찬바람을 가지고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좋죠. 그 마음을 계절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높고 험준한 산마루에 걸려 계절도 쉬어 넘는 것인지 여전히 깊은 겨울이 머물고 있는 조령. 이러니 처마에 맺힌 빗방울마저 이야기를 품게 된 거겠죠? 여기가 이제 백두대간 그 줄령의 경계라 나가지고서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 이쪽으로 물이 흐르면 한강으로 가는 그런 그 경계점이고. 허나 강으로 향하는 그 길이 빗물이라고 쉬었을 리 없습니다. 때론 두려움을 이기고 하염없이 제 몸을 떨구어야 가능했던 일이죠. 이 수옥폭포처럼 말입니다. 와, 저는 그동안 폭포 하면은 여름에 그 시원한 물줄기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겨울 폭포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예, 이 폭포는 어떤 폭포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700여 년 전 고려 공민왕께서 홍건적 난을 피해가지고서 이곳에 들리셔서 아름다운 풍광에 도취하셔가지고서 행궁을 짓고 쉬었다 가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전람마저 잊을 만큼 아름다운 물길에 시름을 흘려보내며 어쩌면 간절히 기도하진 않았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비워야 마주할 수 있는 이곳을 향해 말입니다. 부처님이 두 분 새겨진 마애불은 처음 보네요. 네, 저도요. 괜히 보물로 지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부처님 두 분을 갖다가 바위벽에다가 새겨놓은 그 불상이 마의 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두 분을 갖다가 벽에다가 새겨서 나란히 새겨놨으니까 마의 이불 병자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한수 이남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보물 97호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상이 약 12세기 중엽 그 고려 시대 정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에는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부처님이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여기서 그렇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뭐 2배로 잘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뭘 저렇게 간절히 기원하실까요? 네, 중생의 간절한 마음을 2배로 귀 기울일 것만 같은 마의 이불 병자상의 효용인 걸까요? 험한 고갯길을 건너온 여행객에게 더없이 간절했던 곳이 이렇게 딱 눈앞에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짜하다는 이곳. 지금 들기름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자, 막걸리 한 잔만 주세요. 아, 주영 씨가 뭘 좀 아시네요. 그럼요. 이 막걸리가 있잖아요. 네. 그 괴산 대학 찰 옥수수 막걸리라고. 괴산 특산물로 만든 막걸리 다시 떠올려도 아우 정말 좋아. 정말 이 맛에 산행하는 것 같아요. 이 막걸리는 꼭 산행한 후에 마셔야지 이 맛이 나더라고요. 또 옥수수 막걸리라 그 달콤한 향과 맛이 나거든요. 좋은데요? 아, 누구나 다 산꾼들은 내려와서 찾는 막걸리입니다. 여기에 투박한 듯 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산 사람의 손맛이 담긴 소박한 안주 한 점이면 이래서 괴산하나 봅니다. 고소해. 우리 이장님은요, 그 산이 좋아서 산에 있어야겠다 해서 이곳으로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정말 산에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산을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야기할 때, 산을 이야기할 때 서로 공감 있게 다 얘기할 수 있고 막걸리를 한 잔 마셔도 좋고 그냥 안주가 없어도 김치 하나 넣고도 마셔도 좋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유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산에 안겨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걸까요? 산꽃말 은퇴는 요즘 봄보다 고운 빛으로 물들어가는 중인데요. 와, 마을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요. 모짜통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풍경 있는 마을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풍경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 안에 지금 벽화를 그리고 있고 또 소나무 공원이 있는데 데크도 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5월 달에쯤 오시면은 훨씬 예쁜 풍경 있는 마을의 은티를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산골 사람들에겐 삶이 곧 화폭이 되고 산을 찾는 이들에겐 그림 같은 풍경을 거닐게 할 뭔가 변화. 막 편지 넣어놓고 가야 될 것 같고. 괴산의 시간은 그렇게 때로 누군가에게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소리가 됩니다. 대패며 갖은 공고하며 목공소를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 만난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30년) 넘게 나무와 함께 온 삶. 이니박이도록 해온 대패질에도 여전히 신중을 기하는 건 한치 한 푼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들이 공차를 따지는데 0.1mm 단위로 다 따져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0.1mm 정도의 두께가 달라져도 소리가 변한다는 말씀이죠. 단 0.1mm,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 미세한 차이로도 소리가 달라진다는 악기. 그건 다름 아닌 클래식 기타입니다. 괴산에 수제 악기를 만드는 분이 계셨네요. 네, 매 순간 매 가정이 수공이다 보니 일단 시작되면 한 계절은 꼬박 매달려야 기타 한 대가 완성되는 지난한 작업. 평균 3달 정도를 잡습니다. 정성이 보통이 아닌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또 이렇게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기계로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온다면은 가능할 수 있지만 손보다 우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의 손이 오히려 기계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악기의 재료가 되는 나무가 저마다 다른 성질과 소리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오, 와. 와. 악기가 만들어질 때는 한 가지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위별로 적당한 나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판은 기본적으로 가볍고 울림이 좋은 나무를 사용하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북미산 시더라는 나무하고 유럽산 스프루스라는 나무 두 가지 나무를 주로 사용을 해요. 삼나무부터 가문비 나무까지 각기 다른 특성을 일일이 시행착오로 터득해가며 수제 클래식 기타 제작자로 살아온 시간.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시작을 했는데 좀 싼 악기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제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한 번 또 시도를 하니까 아쉬움이 남고 또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세 번째 시도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되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그렇게 자신만의 악기가 갖고 싶어 낡은 기타를 몇 번씩 분해하고 조립하던 소녀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이 사랑하는 악기 제작자가 됐는데요. 그런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기타의 소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제작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연주도 수준급인데요. 그렇죠. 험난한 고갯길에서 시작된 여행으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입니다. 클래식 기타는 손톱과 살로 같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피크로 연주하는 소리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그 다른 소리가 부르는 온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매주 클래식 기타 강좌까지 열게 됐다는데요. 주영 씨도 도전하는 거예요?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이날 난생 처음 기타 잡았어요. 당기는 방향이 손가락에 좀 창피하네요. 네. 와, 제가 지금 급하게 선생님께 배워봤는데요. 이게 손도 아프고요, 좀 정신도 없고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 클래식 기타 소리가 저는 겨울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악기인 것 같아요. 약간 아련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굉장히 조금 감수성이 좀 막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는 조금 제대로 된 곡 한 곡 연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될까요? 뭐 좀 서툴면 어때요? 온몸으로 기타를 끌어안고 가만히 그 아스만 음색에 귀 기울이는 지금 이 순간. 조화로운 음을 이렇게 항상 곁에 두고 있으니까 영혼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고 마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없어지고. 통기타는 약간 맑고 약간 시원한 소리인데 이 클래식 기타는 깊은 소리가 나서 그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그 소리와 함께할 수 있어 더없이 따사롭고 행복한 겨울의 끝자락. 괴산의 시간은 또 삶은 그렇게 또 한 계절 깊어갑니다. 산처럼 음악처럼. 그러니 빠름에 지치고 세상사에 시달린 어느 날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서만 가득한 우편함에서 발견한 오랜만의 손편지처럼 또 자꾸만 되뇌게 되는 아련한 선율처럼 힘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그 목적지가